반갑습니다, 여러분. 건축제도기능사 네 번째 파트, 건축재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재료는 어떤 재료로 건축물의 뼈대와 마감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건축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재료 내용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건축 재료의 분류 볼 거예요. 별표가 두 개죠. 건축 재료는 제조 방식에 대한 분류가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가? 자, 먼저 천연 재료입니다. 자, 천연 재료는 어떤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순수한 재료를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목재, 그리고 돌, 골재는 모래나 자갈, 그리고 점토 이런 것들이 천연 재료. 인공 재료는 뭔가 한번 처리를 한 거예요. 콘크리트는 천연 재료로 볼 수도 있지만 석회석을 시멘트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처리를 한 거 인공 재료고요. 금속도 어떤 성분을 추출해내서 금속을 만드는 것.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어요. 이게 그냥 생각하면 어렵기 때문에 유기질은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생명 또는 호흡을 하는 그런 것들을 유기재료라고 볼 겁니다. 목재도 광합성을 통해서 생장을 하는 그런 아이고요. 아스팔트는 원래는 공룡 같은 동물의 기름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생명이었고요. 섬유는 우리 그 식물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 그리고 플라스틱은 대표적으로 우리 그 식물의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것도 식물이 가진 생명 또는 호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장재와 접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재에서 나오는 어떤 진액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식물 성분, 셀룰로스 이런 거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관련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재료에서 금속은 말 그대로 딱딱한 그런 광물이잖아요.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또는 광합성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질. 그리고 돌도 마찬가지고 벽돌, 시멘트, 유리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무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구조를 이루는 것, 기둥과 보, 벽체 등 구조를 이루는 것. 마감은 실내외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겁니다. 뼈대가 아니에요. 타일이나 페인트, 유리 이런 것들입니다. 차단 재료는 방수, 방습, 차음, 단열 이런 것들이죠. 뭔가를 물을 막아주는 것, 습기를 막아주는 것, 음을 막아주는 것, 열을 막아주는 것, 차단하는 것. 그리고 내화는 불에 잘 견디기 위한 거죠. 방화 또는 시멘트판도 불이 났을 때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비는 위생 설비 또는 가스 설비, 전기 설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재료의 요구 성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안정적이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KS 분류, 코리안 스탠다드가 있죠. 거기에서 F가 토목 건설에 속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조금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기계도 한번 알아두시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밀성, 기밀성이라는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뭔가 밀실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뭔가 물이 들어치고 강우 또는 눈이 많이 오고 지하수가 스밀 수 있는데 밀실하고 수밀한 거, 조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학적 성질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물리적 성질,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해 드릴 거고 나머지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것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자, 먼저 탄성입니다. 엘라스티시티. 탄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물체에 외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탄력이 있는 아이라면 어느 정도 힘이 갔다가 놓았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우리 피부처럼.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성질. 그리고 예를 들자면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헷갈리는 거 소성.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니다 보니까 외력의 증가 없이 변형만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읽어보시는데요. 점토를 손으로 늘린 후 놓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있지 돌아오진 않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점성이에요. 뭔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인성, 소성과 인성 헷갈립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외력을 받아서 변형을 나타내면서도 파괴는 안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껌처럼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대신에 툭 끊어지진 않죠. 우리가 외울 때는 인내심이 있네 라고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리적 성질이에요. 이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 성질, 역학적 성질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은데 그 하나하나의 용어들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일단 경도는 딱딱한 정도, 그리고 강성은 잘 변형 안 되는 거, 강한 거. 중요한 건 취성이에요. 재료가 외력을 받아도 변형되지 않거나 또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파괴될 위험성, 유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읽긴 어렵기 때문에 취약하다라고 읽어주세요. 취약하다. 조금만 외력을 받아도 톡 부러질 수도 있다. 어느 순간에 톡 부러질 수도 있다. 취약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취성 문제가 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연성과 전성이 나오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연성은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성은 판으로 벌어지는 성질이에요. 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철선, 연성은 철선, 전성은 철판을 만들 수 있는 성질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로 또는 피로 파괴인데요. 이거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물체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힘을 가하면 툭 부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러지진 않지만 5라는 힘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게 툭 부러지진 않지만 이게 계속 진동을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파괴되는 힘이 아니라 그 적은 힘으로도 계속 하다면 피로한 거죠. 이거 좀 말도 안 되지만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열 전도율 다 아실 겁니다.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되는 정도. 열 전도율이 높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건물에서 열 전도율이 높으면 안 좋죠. 밖에 막 더운데 안에는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 전도율이 높아버리면 밖에는 열이 다 들어와 버린다는 소리예요. 열 전도율을 낮추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열 팽창 개수. 이거 우리 콘크리트랑 철근의 열 팽창 개수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열을 받으면 길이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선팽창 개수, 용적에 따라 늘어나는 것은 채팽창 개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화점과 용융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연화되거나 용융되는 거. 연화된다는 말은 아시죠? 연해지는 거. 그리고 용융점. 이 두 가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투과율과 반사율에 대한 게 나옵니다. 투과는 빛을 통과하는 거겠죠? 투과. 반사율은 빛을 튕겨내는 거겠죠. 그리고 흡음과 차음, 이거 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흡음은 말랑말랑한 재료가 음을 먹는 것, 차음은 음을 튕겨내는 것, 차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 이 자체로 문제에 많이 나와요. 별표는 없네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함수율, 흡수율, 함수율은 물을 얼만큼 함유하고 있는가, 머금고 있는가. 흡수율은 재료가 그 수분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열은 별표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대로 용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내구성. 제가 쉽게 말하면 얼만큼 오래 버티는가? 기후에 대해서, 마모에 대해서, 부식에 대해서, 화학약품에 대해서 얼만큼 오래 버티는가?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률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한 번씩 보시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5m가 4.5m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형된 것이 0.5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걸 빼니까요. 거기서 나누기 원래 길이 하셔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변형률이 나와요. 단순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포화송비라고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포화송비는 예를 들어서 지우개라고 칠게요. 지우개. 지우개를 양쪽에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지우개가. 요만큼 길이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 줄어든 게 어디로 가냐면 좀 말랑말랑한 아이들은 옆으로 벌어집니다. 지우개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변형된 거리와 요 옆으로 변형된 거리, 이 두 가지의 비율을 포화송비라고 하고요. 여기서 수를 구했다. 그 수는 포화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